원래 투자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전기 사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가 공인한 시스템이 어떻게 한순간에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어떻게 절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시간 22분. 네, 이게 바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2023년 5월 12일이었죠. 한국거래소가 자, 이제 이화전기 주식 거래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다들 안도했는데 글쎄요, 불과 5시간 22분 만에 그 말을 싹 뒤집어 버린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운명은 바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희망의 문이 열렸다가 순식간에 사람들을 가두는 덫으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그 비극의 순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정말 길고 긴 거래 정지에 갇혀있던 주주들한테는 이건 진짜 한 줄기 빛이었을 거예요. 그쵸. 국가가 공인한 시스템이 이제 괜찮다. 이렇게 사인을 준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불과 5시간 22분 만에 거래소가 갑자기 잠깐만요. 아까 한 말 취소. 이러면서 결정을 뒤집고 거래를 영구적으로 중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거래소가 자기 공시를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뭐 시스템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못 나가 하고 탈출구를 그냥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회사는 2025년 2월에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대체 국가가 공인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걸 무너뜨린 첫 번째 도미노. 그건 바로 한 기업의 아주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시스템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알고 파고들었어요. 그 허점이 바로 이 10억 원의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회사 경영진이 큰 돈을 횡령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 회사 시장에 그냥 둬도 괜찮을까? 하고 심사에서 퇴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뭐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들의 기만적인 행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화그룹 쪽에서는 저희 횡령 혐의 금액 10억 안 넘습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파헤쳐본 진실은 뭐였을까요? 실제 횡령이랑 배임액이 무려 700억 원, 7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화그룹 소액 주주 연대의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칩니다. 왜 38만 명이나 되는 소액 주주들이 기업의 거짓말 그리고 거래소의 무능이라는 이중의 짐을 져야 하냐는 거죠. 이건 그냥 돈을 잃었다는 분노가 아니에요. 믿었던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감시해야 할 시스템, 이 둘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처절한 외침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갇히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는 정말 놀랍도록 완벽한 타이밍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메리츠 증권이 4월 20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싸게 확보해요. 그리고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단 4거래일 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5월 10일 저녁에 거래소가 이화전기 횡령 혐의 때문에 거래 정지합니다. 라고 공시를 하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가 빠른 기관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몰랐던 개인 투자자들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영문도 모른 채 갇혔다는 거.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기업이 거짓말하고 또 어떤 기관이 운 좋게 빠져나간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시장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의 판단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지 그 민낯을 아주 충격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규모가 무려 2,215억 원이었는데 상장 유지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횡령 규모가 작았던 이화전기,
또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냈던 비덴트는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관성 없는 잣대가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겁니다. 자, 이 숫자 1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던 38만 명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뭉쳐서 확보한 지분율입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거래소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결국 상장 폐지였습니다. 주주들의 이런 노력은 그냥 외면당한 거죠. 규제 당국의 판단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때로는 자의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씁쓸한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아주 뿌리부터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진짜 정답일지 한번 보시죠. 당국이 내놓은 2025년 개선 방안은 한마디로 속도전입니다. 진입 문턱은 높이고 퇴출 절차는 확 줄여서 부실 기업, 그러니까 소위 좀비 기업들을 시장에서 더 빨리빨리 솎아내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단 한 번 감사 의견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너무 급하게 밟아버리면 억울한 주주들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회사를 바로잡을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퇴출시켜버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이화전기라는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믿는 이유는 그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원칙이 그냥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숫자나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바로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 신뢰의 문제인 거죠. 기업의 뻔한 거짓말이 통하고 규칙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 시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거대한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화전기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조차 믿을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투자해야 하는가? 한국 시장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만 할 겁니다.